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리네요, 난리. 예, 난리 부르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날카로운 어떤 투자 심리가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면서 변동성 폭등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면서 많이 빠진 만큼 저점에서의 큰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예, 가장 먼저, 예, 사고부터 올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단순하게 싸진 주가와 그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좀 대응해 가는 관점으로 많이 시황을 안내드리고 설명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가 급락하고 예상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지다 보니까 혹시나 저희 파워 시황을 참고하시다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안 좋아진 계좌 보고 좀 실망하실까봐 그리고 또 좀 많이 좀 괴로워하실까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전략들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 여전히 뭐 주가 하락에서 큰 변동성만 보일 뿐 나온 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시장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본다. 뭐 아직까지는 반등할 때 멀었다.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전략적 뭐 액션이 좀 제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저는 여전히 지금 어제도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아직까지 싼 종목들이 많죠? 싸져서 사보고 싶은 종목들이 많죠? 그거를 지금 억누르는 게 나름대로의 좀 대응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변동성 무지 커진 이런 상황 쪽에서 현금 없으면 안 됩니다. 현금은 꼭 필수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적정 현금은 지금 가져가야 다음 내일 아니면 또 장중에 무슨 변화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계좌의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무너지지 않는 버티는 자존감 이쪽에 대한 하나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금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쪽이고 두 번째 이런 전략은 시장이 약할 때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전략인데요. 살아나야 됩니다. 서바이벌 전략입니다. 서바이벌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은 시장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강한 섹터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지금은 현재 정치 테마죠. 정치라고 쓰고 저 이거 안 쓰고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정책 테마죠. 이런 쪽에서 약간 진화하면서 약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이쪽으로 매매를 붙어 봐야겠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나머지 계좌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용도로 쓴다.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전략인데 나 이런 거 못해. 나 정치 테마 이런 거 잘 못해.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난 그쪽과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계좌를 얼만큼 잘 방어할 것인가 여기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현금이 여유가 좀 있고 그동안 미리 준비했다 아니면 안 되겠다. 지금 기회가 같으니까 조금 더 현금을 확보했다. 그러면은 서서히 천천히 그 마음에 드는 종목들 비중 늘려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비중 늘리지 언제 늘립니까? 주가 쭉 빠져 있는데 뭐 더 빠질 것 같아봐 무서워서 못 사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로 상대적으로 싸진 주가에 대해서 내 기준에 내 판단에 주가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들어가야죠. 이때 아니면 언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마음에 보수적인 관점 쪽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이게 액션입니까? 이건 액션이 아닙니다.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자신 있게 들어갈 건 들어가고 하지만 현금 남겨놓고 더 싸진다 그러면 그 다음을 보든가 라고 하는 나의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다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시장 눈치를 딱 봐가면서 이 정도 만약에 하락했다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다음에 시장의 반등을 주도할 것인가 이거 찾아가는 것도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 잘 모르겠고 잘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만약에 내가 A, B, C, D부터 종목 5개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확인돼서 이게 제일 확인되겠다 그러면 이거 과감하게 줄여다가 이것 쪽으로 들어가서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반등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가장 세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이용해야죠, 적어도.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뭐 보고만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요런 거 찾아내서도 과감하게 줄여다가 들어갈 수 있는 전략들을 짜야겠죠. 그게 지금 생각해야 될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전히 관망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액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확인돼야 그래야 계좌 보강하고 나머지 앞으로 시장이 그나마 많이 더 밀렸다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됐었을 때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전략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은 지금은 그냥 마냥 하락하면 더 하락할 것 같고 올라가게 되면 그런가 보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챙길 전략들은 더 있다라고 보면서 좀 전략 짤 때가 아니죠. 미국 시장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동향들 한번 미국 시장 체크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가 그거는 좀 체크를 할게요. 지금 보니까 10년물 국채분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생각보다 경기가 물론 지금 이번 주 월가 지금 월이죠. 월, 화, 수 모두 다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대규모 24억 달러든가 하여튼 대규모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한 것 때문에 움직이는데 일단은 쉽게 또 금리가 빠지지 않네요.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위축이 심하다는 건 아니란 거에 대한 반증도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유가 빠지고 가스까지도 급락하고 금도 빠집니다. 이제 온스당 3,000달러가 선물이 무너졌더라고요. 네. 안전 자산은 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굴이 빠지고 은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요거 이렇게 좀 눈길은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장중 변동폭 보게 되면 무지합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오늘 나온 게 이렇습니다. 시작이 60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60. 네, 그리고 종가부는 한 45, 다시 40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아직 근데 그 급하게 움직였던 게 그 중간에 나왔던 게 주가가 하락해서가 아니라 주가가 급등하면 하락했다 급등하다 보니까 이것도 빅스의 변동 속에 좀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까지 들어옵니다. 요거 일단은 60짜리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빅스 지수가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 작년에 나왔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와 함께 공포감 심했던 자리까지 거의 비슷하게까지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고 혹시나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40, 제가 얘기 드렸던 30대에서 40 이상 여기 들어가기 시작해서 위로 안착하느냐 쭉 갔다가 그냥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잠깐 찍고 내려온 거죠. 지금 이거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위험이 다르다는 쪽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좀 오래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선 이 패턴을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과연 기회일지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요거는 잘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런 상황 쪽에서 빅스가 저런 쪽으로 자리 잡았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서서히 분할로 모아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관점으로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자라는 시각들이 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장중에 보니까 시장은 거의 8%, 5% 하락했다가 다시 4% 급등했다가 결국에는 플러스 0.1%로 이게 뭡니까? 그냥 장중 변동폭이 8%에 육박할 정도로 가짜뉴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다는 얘기죠. 그런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닉셀링 가짜뉴스가 이제 배역관에서 나왔던 위원장인가 누구가 하여튼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 90일간 유예하겠다. 솔직히 기대하는 뉴스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와 하고 급반등이 나왔지만 아니다라고 하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관세 시행하겠다. 저희가 한때 얘기했던 협상용으로 갈 것이다. 아니네요. 일단은요. 그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그러니까 보복관세가 죄송합니다.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중에서 10% 그리고 그것까지 합쳐서 플러스 알파 24% 만약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이거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요걸 얼만큼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 10%전 세계에 대해서 유지 이거는 미국 자기 자존심과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안 물러설 것 같아요. 이 정도는요. 그런데 요걸 얼만큼 줄이느냐 그에 따라서 협상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솔직히 10%대 정도면은 경기에 대한 그리고 또 경기 충격과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일단 물가 상황들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그걸 소화하는 기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죠. 추가적으로 그만큼 그 국가별로 쌓아가는 이런 관점들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얼만큼 줄이느냐, 각국의 협상력과 미국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런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한술 더 뜨네요. 예, 지금 4월 8일까지 예, 보복 관세를 처리하지 않으면 근데 왜 8일, 9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4월 9일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 그러니까 지금 내일까지죠. 예, 제 발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다 보고 금리 이렇게 쭉 보고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예,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시행은 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50% 추가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이거 보복 관세 처리 안 하게 되면 그래서 그냥 또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 열어놓긴 했어요. EU와 협상한다. 아까 일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공식 협상 개시는 일본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문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 했어. 자, 또 그다음에 뭘 카드 보여줄래? 라고 하는 쪽이다 보니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래서 앞으로 이 전략적으로 얼만큼 다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한 국가가 먼저 그래서 관세를 많이 끌어내렸다라고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심리가 누그러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협상력이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10%외 플러스 나머지는 줄여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그만큼은 미국이 얻을 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게 이거는 미국에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관세 한 10% 정도는 플러스 업이나 이 정도 급은 우리나라한테 훨씬 더 재정적으로 좋은 거고 거기다가 시장에서 별로 얘기 나오진 않지만 감세 정책 이것도 하나 결국에는 미국과 재정은 관세를 통해서 뭐 보강을 한다고 쳐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쩌고저쩌고 잘 모르겠습니다. 감세를 통해서 미국의 소비력을 회복하는 이런 관점으로 나온다. 그러면 기업들이나 개인들이나 모두 다 요걸 또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행정부는.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나올지 이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예, 뭐 결국엔 다 그거 같아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강해서 미국을 뭐 어떻게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한때 50% 넘어갔던 게 47에서 43까지 최근에 더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40%가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아마 정책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가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테슬라 장중에 낙폭 컸다가 일단 2.5%대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목표 주가는 매수는 유지했는데 목표 주가 315달러로 하향됐죠. 왜냐하면 너무 목표가가 괴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종목들로 자동차 쪽들 별로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얘기 나오면서 다들 하락했는데 2차 전지까지도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좀 약해도 오늘의 주인공은 반도체, 그동안 낙폭 컸던 반도체 AI 관련된 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3.6% 반응했고 그리고 또 브로드컴 이런 쪽들 쭉 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2%대 좀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2.7%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이크론 5.5% 급반등했네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장을 안 좋게 보거나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냥 손 놓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찾겠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어제 세 종목 정도를 장 초반에 진입했습니다. 진입했다가 그냥 단타 칠만한 거는 그냥 다 끝냈습니다. 뭐 내일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보니까 세 종목 교점 해주셨던 거는 다 끝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하나 볼까요? 엔비디아. 제가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에어클래스에서도 혹시나 저희 같이 스터디하고 기술적 분석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여기에 아침에 시작부터 장초반부터 들어갔는지 들어가고 그냥 100달러 근접해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걸어놓고 나왔어요. 자도 잠자야죠. 근데 이렇게 큰 낙폭이 큰 자리 쪽에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기까지 급한 자리가 들어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손절입니까? 네, 이거 손절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냥 고개 들이밀어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속출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주 쪽에서 반도체 있는 종목들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다가 에코프로를 들어갔던 이유와 똑같은 거죠. 들어갔다가 그냥 대충 해서 100.01 천사를 좋아서 100.4 내놨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냥 나가고 아침에 보니까 책을 냈건 세 종목 정도가 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뭐 물린 거 있기 때문에 그것들 또 얼만큼 잘 보강해서 또 다음으로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이거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경우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트레이더는 이런 거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계좌 급하게 하락하고 기회를 노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회다 그러면 딱 들어가서 챙길 거 챙기고 나머지는 또 지켜보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뭐 급하게 움직이고 뭐 이런 변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국내 쪽에서는 반도체가 반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반응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조금 좀 그래도 좀 돌림폭이 좀 나올 걸 기대하는데 그건 또 이따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해서 애플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애플 분위기 별로 안 좋고 여전히 지금 장막 관세 장벽들을 애플이 잘 뚫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모습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아마존, 알파벳은 웨이모 쪽이 현대차랑 또 손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좀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를 강화시키는 게 자동차 완성차 회사와 손을 잡는다. 훨씬 더 유리한 측면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메타도 반등을 했고 게다가 중국 쪽 별로 안 좋았습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추가로 또 50% 때린다며 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 그것도 조금 좀 특이했고요. 하지만 뭐 워낙 어제 중국도 하루 쉬었다가 나오는 타격들이 좀 크다 보니까 그 금요일 날 그래서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거는 아마 중국도 다음 주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금리 결정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좀 뒤집을 수 있는지 분위기를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부양적으로 계속 방어를 해 가야 되겠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웬만한 테마주 어제 또 다 반등했습니다.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는 정도. 양자 컴퓨터 한 10%대 반등했고요. 요것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까?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것도 좀 관련주 아침부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시작부터는 쫙 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혹시나 낙폭 컸던 걸 이용하는 정도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테마주 우주개발도 강했었고 게다가 또 드론 이쪽도 강했었고 게다가 또 바이오주도 강했었고 AI 의료 바이오 이쪽들 강했었다가 낙폭 크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기 빠졌다가 이제 밑에서 약간 돌아오는 정도죠. 근데 이게 바닥을 만들었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쭉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게 V자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쭉 빠졌다가 왔다 갔다 뭐 몇 번을 하든 간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전저점 안 깨는 거 확인되고 그 다음엔 나오게 되면 그게 좀 진짜겠죠. 그 변동성이 여기서 가격 메리트가 크다. 그럼 V자. 근데 그건 상황이 많이 나아져야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거기 되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특히 4월 9일 날 시행되는 관세와 관련된 쪽에서 진짜 시행할 것이냐 그런 쪽에 대한 불안감과 여러 가지 흐름들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는 대단하네요. 장중의 변동폭이 20%입니다. 이건 손을 못 대겠어요. 이건 그냥 그나마 제가 보는 상황 쪽에서 팔란티어도 그냥 두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좀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소프트웨어 쪽들도 반등은 강하진 않는데 일단 낙폭은 축소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융주도 일단 돌아왔다 한쪽이지만 아직 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진콜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헤지펀드가 막 운용하다가 보통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뭐 10배 내 자본금이 1억인데 10억, 30억 이런 식으로 막 빌리는데 그 나머지를 이런 금융권에서 조달을 하거든요. 조달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주가 급락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 못해서 막 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1억,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정리 그대로 대응 못하게 되면 10배짜리 썼는데 1억, 내가 자본금이 있는 내 돈은 1억인데 10억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락하면서 이거 깨질 때마다 금융권은 바로바로 청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산하다 보니까 1억 증거금 같은 경우는 다 날라가고 오히려 만약 다 청산을 해보니까 대응한다고 했는데도 나도 보니까 마이너스 2억이 됐더라. 그러면은 내 거 돈 다 날리고 오히려 2배 이상 물어줘야 되는 꼴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마진콜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뭐 무슨 상황 어떤 주변 변수
아닙니다. 이게 물고 계속 들어가는 약간 그런 게임인 거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낙폭이 컸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이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 반등이 나옵니다. 아무리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반등 나온 다음에 여전히 상황 바뀐 게 없다. 트럼프는 역시나 강하게 나가겠다. 그리고 이게 또 장벽이 그대로 쌓여져 있다. 그러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지표들도 안 좋아진 게 나온다. 그러면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조심할 구간이겠죠. 지금은 마진콜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하락한 부분들을 얼만큼 돌릴 수 있겠느냐. 요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체크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을 찾아서 일단은 비중을 좀 그때 정신없이 하락하다 보니까 두드려 맞았고 하락할 때 조금씩 비중 늘렸다가 대응했던 것들 그럴 때는 좀 여력을 찾고 정신 차리고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다음 다시 현금 확보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제가 보기엔 미국 시장에선 16,500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나스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월봉상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직전 2021년도 고가 때 부근을 15,700 이런 식으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 이 정도쯤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쯤 주봉으로는 여기인데 뭐 15,000대 요 자리 여기가 좀 안착해서 좀 돌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갭이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갭을 막고 있는 장도 그러면 16,500 이 정도가 일단은 좀 한숨 돌릴 때가 아닐까. 어제도 비슷하게 들어오긴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 비슷하게 들어왔었다 그러면은 여기 터치했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종목들을 뭐 물렸던 것도 그렇고 현금이 좀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미국 주식은 좀 정리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 정도를 일단 1차 타겟으로 좀 볼게요. 이게 강하게 안착돼야 그 다음에 그자가 나오고 그 다음 들어오게 되면 한 요 정도 17,000원대 근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요 갭을 얼만큼 잘 메꿔 갔냐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두고 내가 미리 들어가서 만약에 계속 하락했을 때 좀 들어갔던 것들을 얼만큼 잘 정리하고 또 현금화를 할 수 있게 되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한국은 예 어렵네요. 이거 5%까지 뭐 다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해결해야 될 흐름들은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 여기까지 다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2360부터 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328이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야간 시장에서 흐름은 지금 보니까 1.96%가 2% 상승했다라고 하게 되면 2는 4, 한 4, 50%는 또 올라올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게 되면 4, 50포인트 정도면은 2330에서 한 7, 80 정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관건은 요거 지난번 요때 나왔던 요 자리 요게 안착이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게 시작부터 시작해서 버틸려고 하다가 빠져온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2360 이 정도에서 시작이 해줘서 한 2390 이 정도쯤 그러니까 요 안쪽인 것 같아요. 요 정도 주봉상에서 그때 빠지기 막 열심히 지지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돌아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쪽으로 보게 되면 2390선 여기가 일단 단기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저항대고요. 거기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죠. 발표하고 그거 가지고 좀 맞물리면서 그래 좀 돌려주겠어 살아주겠어 라고 하는 모습들이 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실적일지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메모리 여파가 좀 가격이 개선되는 시기다 보니까 영업이익 일단 1분기 5조 1천억대 요거보다는 혹시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는 너무 심하게 밀렸어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는 보는 게 또 삼성전자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의미 있는 또 지지권에 어제 딱 들어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거의 이런 자리들 거의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요 근접으로 들어온다가 지금 이렇게 지지권이 밑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지권들은 그렇게 신뢰가 좀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돌리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에선 지지권을 계속 밑에 만들어 가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아직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좀 폭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5만 5천 6천원대 이 정도까지 좀 들어오지 않나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지금 일단 한국은 밑으로는 더 깨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더 해봐야지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2270선. 지난번 2023년도 저가 때 거기까지 많이 경기가 위축되는 신호와 이제 미국의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들 나오게 되면 열어놔야 되겠죠. 당장은 거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락하는데 뭔 보수적으로 봅니까? 이런 상황들이 급하게 밀리는 부분들은 돌려놓긴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다 이용하겠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종목들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 속출.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 좀 아무리 울면서 좀 속상하다고 하더라도 보강할 거 보강해 놔야죠. 그리고 그 보강한 물량들을 다시 주가가 반등했을 때는 차라리 뭐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싸게 산 거는 돌아온다 그러면 또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준비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시장의 시세를 이용해야 되는데 뭐 안 좋다 그러면은 계속 팔짱 끼고 이러고만 보고 있게 되면은 밥이 나옵니까? 뭐 떡이 나옵니까? 예. 안 됩니다. 일단 뭐 대응할 건 대응하자. 그쪽에서 오늘 일단 2360, 2390까지 당장 오늘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단기평선 이렇게 가고 있는 저항대가 일단은 2360이네요. 그래서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벗어서 위쪽으로 들어갔냐, 이거 저항받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냐,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일단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뭐 보니까 시간외로는 뭐 다 정치 테마, 정책 테마 이런 거예요. 예, 나 이런 거 못하겠다, 관심 없다, 하지 마세요. 절대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남들이 다 이거 좋다고 그래서 이거 들어갈까, 이거 해볼까 이러는데 남들이 하는 것과 내가 직접 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뭐 자리 봐서 들어갔다가 빠바박 나오고 다시 하고 이러는데 좀 묵직하게 이거 다 빠지는데 대응을 못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일자리 테마, 예, 그리고 출산 장려 테마, 거기다가 이거 다 정책 테마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치 테마는 제가 보기엔 인물 테마. 어제 보니까 안랩 같은 경우도 뭐 20% 장려에 쭉 갔는데 맛은 봐요. 저도 죄송하지만 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거 다 깨져 있는데 나머지 전문 가지고 그런 거 매매하다 보니까 예, 하긴 합니다. 그것도 뭐 어제 3점 몇 프로인가 먹고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예, 얘기 드렸었죠. 장기와 단기 계좌를 구분해 가면서 단기를 얼만큼 잘 운영해서 수익을 좀 그래도 방어를 해서 결국에는 장기 계좌로 좀 넘겨서 요거 수익 난 거를 깨진 걸 얼만큼 더 플러스해서 보강시켜가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매매를 쭉 하다 보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트레이더의 입장으로는 지금 같은 시장 쪽에서 단기는 꾸준하게 돈을 법니다. 근데 항상 계좌는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큼 유지가 되어 있고 플러스난 수익은 계속 이쪽으로 넘깁니다. 넘겨서 장기는 근데 계좌는 빠집니다. 그러고 장기는 또 그대로 유지. 결국에는 시장 하락기에는 딱 보게 되면은 수익 난 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밀려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 계좌 마이너스 날 경우가 더 많아요. 단기에서 수익 나서 넘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가 빠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경우 더 허다합니다. 근데 기다립니다. 네, 내가 보강 계속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추가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추가 현금까지 써서 장기 계좌 많이 하락한 종목들 조금씩 보강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여기서 현금 별로 없게 되면 내가 많이 쫄려요. 위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내가 버티기 위한 멘탈 관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리스크 관리요? 지금 와서 리스크 관리요? 시장 좋을 때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시장 좋을 때 현금 관리하는 거고요. 좋을 때는 미리미리 줄여라. 한 번도 예,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시장 좋을 때는 뭐 다 이것도 갈 것 같고 저것도 갈 것 같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좋을 때는 좀 이어 많이 벌었으니까 좀 줄이세요. 하게 되면 잘 가는 종목 중간에서 자르게 했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지금 와서 리스크 관리하라고요? 장난하십니까? 좋을 때 놓는 게 리스크 관리죠. 현금화죠. 예. 지금 같은 때는 현금을 싼 것들 조금씩 보강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 그렇게 해서 시장 따라서 올라가면 올라간다, 빠지면 빠진다. 그게 매매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죠. 예. 멋있게 포장하는 것 같은데 전혀 매매할 땐 도움이 안 되는 전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레이더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관심 있게 보는 거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대응이 안 된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대응력이 그래서 좀 짧게 보는 거 좋아해, 매매할 수 있어 라고 하시게 되면 정책 테마, 정치 테마 아닙니다.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치, 인물 테마 이거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코나이도 이번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팔았어요. 왜냐면 벌려놓게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그냥 끊고 빠지는 것밖에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정책 테마로 하다 보니까 뭐 세종시 관련주 이런 것들도 좀 급등합니다. 요거는 그냥 뭐 부동산이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런 것 같고, 세종시 이전, 뭐 수도 본격적으로 이전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예, 정치 얘기는 노. 예, 게다가 또 AI 소프트웨어 쪽들도 야당 대표가 AI 얘기는 무지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솔직히 AI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집니다. 어떤 정치인들 다 떨어져요. 예, 근데 그래도 정책을 붓기 위해서는 막 또 포장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왜 이러지 오늘?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솔트록스,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도 움직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스트 소프트 이런 것도 움직입니다. 솔트록스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매매 대상으로 될까? 이런 것들은 강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될까? 정책적인 테마 가지고 움직일까? 이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기 매매, 짧게 매매. 그래서 나 그냥 보고 있다가 여기서 한 10만 원만 벌지 뭐 라고 해서 짧게 대응할 수 있는 분 아니시면은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단 10만 원만 벌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하락합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내가 보는 이게 전략 이런 주가가 아니다 그러면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줄 모르시게 되면 괜히 들어가셔서 고점 잡습니다. 이거 절대 좋은 전략 아닙니다. 강조드렸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예, 오늘은 미국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양봉입니다. 그리고 또 마진코 관련된 급한 것들은 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좀 돌아가긴 할 텐데, 하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부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또 어떤 변동성을, 그 미친 변동성을 소화해 가는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급한 건 일단락 됐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거를 또 만약 또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이라도 만약에 또 미국이 안정권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레벨업 되면서 조금 숨기를 돌려준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서 급하게 계속 비중들을 늘려갔던 것들을 이렇게 돌아온다 그러면 줄일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도 제 입장에선 쇼핑이에요. 제 입장에선 완전히 나스닥 벚꽃 축제, 예, 30%에서 70% 할인.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코스피 대거, 예, 창고 대방출 이런 느낌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올라온다 그러면은 싸게 샀던 것도 줄이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제 트레이더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거를 시세를 이용하는 관점 쪽에서만 대응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같은 경우엔 혹시나 지금 이번에 밀리면서 전혀 대응을 못했다 반등하게 되면 꼭 낙폭이 좀 줄였다 갖고 있는 게 만약에 마이너스 30%까지 갔는데 10%대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좀 그래도 현금이 전혀 없다, 현금 전혀 없는 상황 쪽에서 변동성 증시를 맞이한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완전히 그냥 총알 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느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네, 지금은 또 거의 뭐 전쟁통과 같은 이런 트레이더 입장에서 전쟁통입니다. 지금 변동성 막 정신도 없이 움직일 때 이거를 그래도 잘 관리하셔서 조금이나마 후회 없는 선택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쪽으로 해서 이거를 잘 견뎌내고 또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좌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내 전략을 꼭 챙기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발 올라라. 오늘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화이팅을 기원하면서 저희 파워시랑 마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